잠깐, 여러분 스마트폰을 꺼내서 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확인해 보세요. 몇 명이나 됩니까? 100명, 500명, 아니면 1000명이 넘나요? 이제 이 질문에 답해 보세요. 지난 한 달 동안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마 친구 목록에 있는 사람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막막한 외로움, 그건 친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가짜 친구들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미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면 평생 가짜 관계에 갇힌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우리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더 외로워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 그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MZ세대는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외로운 세대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율은 90%가 넘지만 실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0%도 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취미 기반 커뮤니티, 관심사 그룹, 온라인 모임에 수없이 참여합니다. 게임 길드, 독서 모임, 운동 크루, 맛집 탐방 그룹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힘들 때 진짜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외로움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사람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들을 모으려고 해요. 더 많은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더 많은 모임에 참여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한 외로움은 다릅니다. 진정한 외로움은 이해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진짜 내 모습을 드러낼 수 없다면 그것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니체는 고독과 외로움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외로움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느끼는 결핍감입니다. 나는 혼자다. 나는 인기가 없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오는 고통이죠. 반면 고독은 자기 자신과의 온전한 만남입니다. 타인의 평가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오롯이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고독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표면적인 관계만 가능해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가짜 관계에 빠지기 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이 두려워서 성급하게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 결과 진짜 나를 숨기고 상대방이 원할 것 같은 모습을 연기하게 되죠. 그렇다면 가짜 관계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미지 관리가 필요한 관계입니다. 진짜 관계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화장하지 않은 얼굴, 정돈되지 않은 방, 까치집이 생긴 머리, 복잡한 감정들까지도 숨기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가짜 관계에서는 끊임없이 좋은 모습을 연기해야 합니다. 피곤해도 밝은 척, 화나도 괜찮은 척, 상처받아도 쿨한 척 해야 해요. 두 번째, 소비 활동 중심의 관계입니다. 함께 뭔가를 사거나, 먹거나, 구경하는 것이 주된 활동인 관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쇼핑 메이트, 맛집 동행인, 여행 파트너 같은 관계들이죠. 이런 관계들은 즐겁긴 하지만 깊이가 없습니다. 서로의 내면을 나누지 않고 외부의 자극에만 의존해서 관계를 유지해요. 세 번째, 상호 검증이 목적인 관계입니다. SNS에서 서로 좋아요를 눌러주고 댓글을 달아주면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관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관계들이죠. 네 번째, 편의성 위주의 관계입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불편하면 금세 거리를 두는 관계들입니다. 깊은 갈등이나 어려움을 함께 견디기보다는 문제가 생기면
관계를 정리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MZ세대가 많이 참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묘한 함정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취미, 관심사,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과 즉시 연결될 수 있죠. 이것은 분명히 장점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찾기 어려운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지리적 제약도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온라인 관계는 너무 편집되어 있어요. 우리는 가장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상대방의 가장 좋은 모습만 봅니다. 현실의 복잡하고 지저분한 부분들은 모두 생략되죠.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선택적 소통이 가능합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할 수 있어요. 불편한 주제는 피하고 어려운 감정은 숨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에서만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도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첫 번째, 취약성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관계는 서로의 약함을 볼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부족하고 상처받은 모습도 받아줄 수 있을 때 말이죠. 나 요즘 힘들어. 나 이것 때문에 고민이야. 나 사실 이런 게 무서워.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두 번째, 제 시간의 축적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다투기도 하며, 함께 지루한 시간도 보내면서 천천히 쌓여가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관계도 인스턴트로 만들려고 합니다. 금방 친해지고, 금방 깊어지길 원해요. 하지만 진짜 관계는 발효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불편함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관계에서는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내 기대와 다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편함을 함께 견디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가짜 관계는 불편함이 생기면 금세 끝나버리지만 진짜 관계는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요. 네 번째, 서로의 성장을 지지해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격려하고 때로는 쓴소리도 해줍니다. 단순히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을 넘어서 진짜 도움이 되는 관계인 것이죠. 니체가 강조한 것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혼자 있는 것은 마치 실패한 삶의 증거처럼 여겨집니다. 혼자 영화를 보거나 혼자 밥을 먹으면 솔로라고 놀리고 주말에 집에 있으면 인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니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고독한 시간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죠. 그리고 그런 자기 이해가 바탕이 될 때 다른 사람과도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상대방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내 감정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고독한 시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줍니다. 첫 번째, 창의성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 뇌는 기본 모드 네트워크라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때 창의적 아이디어가 가장 많이 떠오른다고 해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반응하고 맞춰주느라 바빠서 깊은 생각을 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자유롭게 상상하고 탐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휴식입니다. 사람과 함께 있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말이죠. 혼자만의 시간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충전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도 맞출 필요 없이 오롯이 내 속도대로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자기 성찰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맞는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성찰 없이는 진정한 성장도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 단식하기.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의도적으로 아무와도 만나지 않는 날을 만들어 보세요.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도 확인하지 않고,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보세요.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어요.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잊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시간이 주는 평온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관계 품질 점검하기. 지금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진짜 힘들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인가?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인가? 서로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관계는 몇 개인가?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3명의 진짜 친구가 낫습니다. 깊은 대화 연습하기. 표면적인 대화에서 벗어나 깊은 대화를 연습해 보세요. 요즘 어때? 라는 인사 대신 요즘 마음은 어때? 라고 물어보세요. 바빠? 라는 말 대신 요즘 뭐가 가장 중요해? 라고 물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이런 대화들이 관계를 한 단계 깊게 만들어줍니다. 온라인 디톡스하기.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모든 디지털 기기를 끄고 지내보세요. 온라인에서의 가짜 연결감에 중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실제 만남과 진짜 대화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세요. 불편함 견디기 연습. 관계에서 불편한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도망가지 말고 한 번은 정면으로 마주해 보세요. 이 부분에서 나는 이렇게 느꼈어 라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니체는 스스로와 함께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과 함께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시겠죠? 외로움을 두려워해서 성급하게 만든 관계들은 결국 우리를 더욱 외롭게 만듭니다. 진짜 나를 숨기고 상대방의 진짜 모습도 보지 못하는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더욱 고립됩니다. 하지만 고독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과 먼저 진정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니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현실적 교훈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 하지 마라. 대신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라. 현대 사회는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알아야 하고 더 넓은 인맥을 쌓아야 한다고 말해요. 하지만 진정한 행복과 성장은 깊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친구의 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의 품질이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에게 하나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하루만 의도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마트폰을 끄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오롯이 자기 자신과 함께 있어 보세요. 처음에는 불안하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누가 연락했나 확인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불안감을 넘어서면 여러분은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그런 자기 이해가 바탕이 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니체의 말처럼 외로움을 두려워하면 평생 가짜 관계에 갇히지만 고독을 받아들이면 진정한 관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일 줄 알아야 진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니체가 말한 그 용기를 가져보세요. 고독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진정한 연결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깊은 심리적, 철학적 통찰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영감과 소중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